네,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미디어를 읽고 어떻게 미디어를 알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이 넘쳐나는 미디어와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라는 책을 쓴 이승화 작가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성화 작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라는 책은 이게 언제 출판된 책인가요? 올해 예, 3월에 출간됐는데요. 예. 저는 이제 아직 신간이라고 우기고 다녀요. 예, 2016년에 예, 이제 뭐 책으로 나를 읽는 본랜드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예. 이어서 나온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올해 3월이면 신간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우선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우선 교육혁신연구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독서 토론이랑 인문학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독서 교육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독서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천만 영화는 계속 늘어가고 대박치는 드라마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시점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미디어는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을 읽는 사람보다 또 다양한 영상 미디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예, 영화나 게임, 웹툰, 뭐 SNS 등을 이제 많이 공부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디한 미디어들은 이제 흥미로운 면이 굉장히 많지만 예, 또 자극적이고 좀 상업적인 면 때문에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누리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미와 함께 의미를 찾으면 더욱 건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과거의 이 전통 미디어와 이 뉴 미디어의 접점, 그 장점과 단점을 연결하고자 해서 그 융합의 결과물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책을 읽는 방법, 예. 대하는 태도 등으로 이런 다른 미디어들도 좀 균형 있게 대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독서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천만 영화가 나오고 있고 대박 드라마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 책을 쓰게 되신 건데 네.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제목에 저는 큰 의미를 많이 담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미디어 읽기라는 말을 많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책은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대신 뭐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은 그냥 본다라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여기서 읽다는 좀 더 이제 깊이 있고 이제 다각도로 본다는 면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이제 읽기를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글자나 책을 읽는 것보다 다른 영상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예, 예.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그냥 스치듯이 그냥 예. 보기만 하는 건데 예. 저는 좀 더 이 읽기의 의미를 다양한 미디어에 적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미디어들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또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예. 태도 그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좀 말로만 들으면 딱딱할 수 있는데 예. 우리 주변에서 되게 미디어를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예를 많이 담아서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요약해 보면 예. 주체적으로 읽기, 사회적으로 읽기, 통합적으로 읽기, 창조적으로 읽기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읽는 건 우리가 질문하면서 비판하면서 읽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읽는 건 그 미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예. 물론 SNS를 포함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읽는 것, 그리고 통합적 읽기는 다양한 미디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 예.
요즘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원소스 멀티유즈들이 활발히 일어나서 예. 많은 드라마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거나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걸 비교하면서 보는 거고요. 마지막 창조적 읽기는 이제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즘 독립 출판물이 되게 활성화되고 예.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들도 영상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마지막 창조적 읽기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으로 다루었어요. 미디어 읽기의 네 가지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디어의 정확한 정의를 좀 내리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미디어란 예. 말 정말 예.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데 예. 다들 다른 의미로 쓰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 네. 미디어는 그 미디움이란 말에서 유래했어요. 네. 그래서 미디움은 우리가 고기 구울 때 미디움 하듯이 중간 정도 예. 의미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매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정보를 담은 메시지 같은 거를 전송하는 중간 과정, 수단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로 뉴스를 중심으로 한 언론 미디어 아니면 이제 드라마, 광고, 영화 같이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을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를 떠올리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미디어 재책도 제 의도랑은 상관없게 예. 언론에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도 한데 예. 저는 이 넓은 의미로 책이나 종이신문 같은 이런 전통 미디어를 포함해서 미디어를 담았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나 생각을 담은 전달해주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예. 앞으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도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유연한 개념으로 미디어를 우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미디어를 읽고 쓰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도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미디어를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특성으로 우선 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프레임이랑 아젠다 세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프레임은 우리가 이제 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예. 미디어도 결국 어떤 특정 프레임을 통해서 본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 객관적일 수는 없고 예. 어떤 제작자의 해석이나 의도가 조금이라도 다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중파나 뉴스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곳곳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란 특성과 두 번째 이제 아젠다 세팅이 이제 주요 의지의 설정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예. 우리 주변에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되게 주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별되는 것들이 우리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재생산되면서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진짜로 중요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미디어 영향력에 되게 휩쓸릴 수 있는데 예. 실시간 검색어가 되게 대표적이죠. 네, 네, 그렇죠. 최근에 댓글 조작처럼 예. 계속 의도적으로 예. 주요 의제로 만들어버리는 게 중요한데 예. 이런 기본적인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해야지 아 이게 정말 진짜가 아니고 뭔가에 만들어진 것이구나 한번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거를 기본적으로 특성을 이해하고 예. 그 외에 이제 리터러시라는 능력을 이제 거기 붙인 건데요. 예. 리터러시는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문식성, 문해력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리터러시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문맹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네. 여기서 언어가 우리는 한글 같은 글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영상 언어, 사회 언어도 되게 많이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읽는다는 것이 이해하는 것, 쓴다는 것은 표현하는 것 이렇게 순화돼서 예. 다양한 데 적용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뉴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이렇게 덧붙여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예. 요즘 게임 리터러시란 말도 있는데 게임 리터러시도 있어요? 네. 게임 자체에도 이제 다양한 사회적 의미나 네. 그런 걸 담아서 해석하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저는 그걸 다 포함해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어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결국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제작하는 범주를 크게 포함을 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미디어에 접근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으로 제작해보는 능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뭐 프레임이나 아젠다 세팅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이런 능력이 중요해지고 필요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미디어의 역사는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예. 요즘부터 해서 최근 뭐 댓글 조작부터 해서 다시 이슈가 되는 많은 논란들이 네. 결국은 우리 스마트폰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 미디어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이제 손 안에서 많은 미디어를 만날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많은 산업 생태계가 다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미디어 노출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건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에서 제조 생산자 입장으로 많이 전환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예. 뭐 1인 미디어는 되게 익숙해졌죠 이제. 그리고 모두가 SNS 하나씩은 다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적극적으로 많은 미디어를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의 주체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의 수익을 형성해요. 하나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 장래희망이 웹툰 작가, 1인 방송 진행자 예. 그렇게 되는 것도 예. 같은 맥락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그런 쪽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될까요? 저는 실제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가장 큰 이슈, 제가 세 가지를 뽑으면, 예. 중독이랑 가짜뉴스, 그리고 미디어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가짜 뉴스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의 예. 가짜뉴스는 예. 우리가 생각한 정치 뉴스가 아니더라도 예. 한 아이를 순식간에 바보 만들 수도 있고 왕따로 만들 수 있는 거짓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학교 내에서 굉장히 쉽게 퍼지고 특히 카톡 같은 통해서 한 아이가 순식간에 바보가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왕따가 되기도 해서 큰 논란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유아부터 해서 많은 엄마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자기 통제 능력이 중요해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너무 미디어에 중독되면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 가짜뉴스에서도 결국 SNS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검열도 받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쉽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도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언론사에서는 이제 기사 한 번 나오면 팩트체크라고 해서 추가 기사를 계속 내보내기도 해요. 예.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개인이 또 찾지 않으면 그걸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인 정보를 한 번 더 추가 검색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또 마지막 미디어 윤리는 누구나 정말 생산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분별하고 건전하지 못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예. 이제 수익 모델 관련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게 도움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미디어 윤리 그래서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서는 수용하는 사람, 제작하는 사람에게 모두 그런 교육이 함께 필요가 됩니다. 그렇죠. 언론사만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계속 게이트키핑을 거치기 때문에 거친 이후에 기사가 나오는 거지만 1인 미디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심하죠. 예. 그럼 미디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미디어 교육은 되게 과거에는 이런 중독을 예방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대중매체 영향력 경계하는 걸 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이런 수업 때는 실제로 이제 방송국을 찾아가거나 실제로 뉴스를 제작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제작 활동 자체가 이제 실제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가장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결국 미디어는 우리가 되게 일상생활에 접하는데 재밌게 접하고 의미를 스스로 찾는 것을 가장 강조를 해요. 미디어가 되게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접하는 미디어에서 거기서 재미도 찾고 의미도 찾는 과정이 중요한데 예. 결국 미디어는 되게 사회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몇 개만 봐도 과거와 되게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예능만 봐도 어느 순간에 되게 그 버라이어티가 집 안으로 카메라들이 들어오고 네네네.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네. 가족이 연예인이 아닌 연예인 가족이 중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미디어는 그런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읽는 눈이 있으면 사회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나의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는 소수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가볍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 책 제목도 그렇지만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이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읽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우리가 팩트체크를 계속 하면서도 예. 진짜가 무엇인가 계속 찾게 되는데 예.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맞닥뜨리는 그런 진실들도 또 어느 순간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미디어에서 결국 담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예. 미디어는 구성된다는 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절대적으로 놓여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네. 항상 무엇을 믿어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또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이제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예. 그러다 보면서 결국 개인의 역량 계속 키우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제목에 담았고요. 예. 근데 또 하지만 스스로의 생각만 계속 고집하면 예. 편협한 사고로 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수시로 토론하고 이제 생각을 교류하는 태도가 함께 갖추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이런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당부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마지막 나오는 말에서 담았는데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균형 잡힌 태도예요. 예. 그래서 이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하나의 미디어에 너무 빠지면 현실과의 균형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다양한 매력의 미디어들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저도 예. 책을 좋아했지만 영화나 웹툰 다른 미디어를 보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편식이 건강에 해롭고 한정된 맛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미디어도 다양하게 건강하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내용 면에서도 한 가지 성향의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취하면 극단화될 수가 있어요. 최근 우리가 혐오의 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또 많은 커뮤니티들을 포함해서 미디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추천으로 뜨면서 비슷한 종류의 콘텐츠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생각이 딱딱해지고 견고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결국 조금은 불편할지 몰라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미디어를 만나고 생각하는 그런 토론하면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어야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를 접하는데도 상당히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다 접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성화 작가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